새벽에 쿠쿠렐라는 로마노 기자의 히어리고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브라이튼은 협상된 게 없다고는 하지만 BBC, 사이먼 존슨, 맨노까지 여러 기사가 나오면서 쿤데보다는 스털링 쿨리발리처럼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코릴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의견차만 남았을 뿐 쿠쿠렐라는 첼시로 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공신력이 있는 쪽에서는 2명의 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포파나와 더불어 바로 이 친구 프랭키 데용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적설은 왜 나오는 것이며 과연 이게 가능은 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파나는 간단합니다. 포파나는 쿠쿠렐라와 더불어 3백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쿠쿠렐라는 3백의 왼쪽, 포파나는 오른쪽에 세우면서 만약에 7렐의 폼이 안 오른다면 쿠쿠렐라는 왼쪽 윙백으로 뛸 것 같습니다. 현재 포파나는 비드는 했는데 그 비드가 거절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스터가 원하는 금액은 8천만 파운드, 그 밑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첼시와 레스터의 거래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8천만 파운드는 센터백에 있어서는 월드 레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6천만 파운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포파나가 첼시로 합류하는 걸 원한다고 하니까요. 개인 합의보다는 이게 돈을 맞춰주는 구단 합의, 이게 관건인 딜인 것 같습니다. 포파나는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요번 프리시즌에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EPL 적응이 끝났기 때문에 포파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첼시가 원할 만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디거가 나가고 텐센이 나가고 아스필리쿠에타나 알론소가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쿠쿠렐라와 쿨리발리가 들어오긴 했지만 포파나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포파나 딜에 좀 사활을 거는 느낌입니다. 이 이적설은 대용보다 먼저 나왔고 구체적인 비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용 딜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적으로 이 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윤지의 폼이 하락되면서 레스터는 포파나 중심으로 센터백을 꾸려야 하는데 시즌이 시작하는 이 무렵에서 포파나를 판다는 것, 그리고 선수 계약이 2027년까지 남아있는데 당장 싼 가격에 판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정말 목돈을 주지 않으면 이 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파나는 이해도 되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대용 딜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왜냐면 맨유 쪽에 좀 가까웠던 딜인데 갑자기 또 첼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도 의아한데 제가 볼 땐 이 딜도 쿠쿠렐라하고 비슷합니다. 쿠쿠렐라 역시 2달간 맨시티와 딜을 진행하면서 지연되고 다시 시작하고 반복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딜이 늘어지는 느낌이었고 거기에 첼시가 이 딜에 끼어든 느낌인데 이 가격 협상도 잘 되지 않고 구단의 입장차, 선수와 구단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대용과 쿠쿠렐라 딜이 비슷합니다. 다만 두 딜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쿠쿠렐라는 떠날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대용은 좀 잔류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 브라이튼과 바르셀로나의 입장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브라이튼의 입장 정도는 쿠쿠렐라를 지키던가 아니면 비싼 가격에 판다 이건데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고주급자 대용에 밀린 죽음 문제도 있고 베실바 문제에 엮여있기도 하고 대용이 나가는 것보다 잔류를 원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용의 첼시들은 현실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게 또 은근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알론소 아스필리쿠에타로 여전히 엮여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베실바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용을 팔아야 되거든요.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등록 문제도 있고 셀러디캡 문제, 죽음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대용이 나가줘야 베실바가 들어오는데 미드필더가 좀 급해 보이는 첼시에 파는 것, 이게 빠른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대용 역시 챔스행을 원하다 보니까 맨유보다는 첼시가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첼시 입장에서도 필요한 선수입니다. 공미, 수미, 센터백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대용은 투미드를 사용하는 첼시에서는 다양하게 기용될 수 있으면서 후방의 전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갤러거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처진 수비형 미드필더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맡아줄 수가 있고 조르지뉴나 코바치치가 나온다면 좀 더 앞선에서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도 있고요. 캉테랑 나온다면 중원의 활동량을 많이 불어넣어주면서 강팀을 상대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단순히 급한 포지션부터 계산을 해서 쿠쿠렐라가 5,200만 파운드, 830억 정도입니다.
포파나가 8천만 파운드, 1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과 레스터가 원하는 금액과 거론되는 금액을 다 준다 그러면 이 두 선수 딜을 진행하는 데만 2천억이 드는데 대용은 1,000억이 넘어가는 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에만 4천억이 넘는 금액을 쓰게 됩니다. 현재 처분되는 대상들에게서 큰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첼시가 순수 4천억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금액을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면 보엘리 인수 첫 시즌부터 너무 오버해서 돈을 쓴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첼시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무래도 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쿠쿠렐라는 모르겠지만 대용과 포파나는 아직까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요번주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노가 이번주는 굉장히 바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쿠렐라는 오피셜로, 대용과 포파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